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21대 총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치권은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50만 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신속히 지급하라고 하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 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정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과연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정부와 청와대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말 그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치권의 요구에 정부가 속히 대답해야겠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드라이브스루 다음 손님, 기아차 주세요. 기아차 나왔습니다. 와, 얼마예요? 계산 도와드릴게요. 1년 뒤에. 네? 기아자동차는 1년 먼저 테이크아웃이 가능합니다. 계산은 내년부터 36개월 저금리 혜택으로 기아차 희망 플랜 365 프리. 4월 30일까지 세부 내용 홈페이지 참조.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오빠, 맛집 어떻게 알았어? 티벌리니까. 신곡은? 티벌리니까. 에이, 티벌리가 다 알려줘? 그럼 커넥티드 카잖아. 첨단 안전사양 기본 장착에 깜짝 놀랄 가성비까지. 완전 새로워진 리스펙 티벌리. 4월 한 달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홈페이지 및 전시장에서.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최근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조금 느슨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행동이 또 다른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지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겠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영일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주 문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에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4.15 총선 불과 이제 8일 앞으로 사전 네네. 투표는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현재 여야 선거 운동 각 당의 그 기조하고 쟁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네. 사실은 코로나19에 다 묻혀버려가지고요. 예. 지금 뾰족한 이 선거의 그랜드 아젠다, 빅이슈 이런 것들이 실종된 선거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이 선거 직전까지 공천이 이제 질질 끌려왔고요. 네. 심지어는 막판에 이제 비례 위성정당 논란까지 가세가 돼서 지금 난타전인데요. 네. 묘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재인 거요? 대통령이 이야기한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예. 처음에 이제 정부는 이 코로나19 경제 후폭풍을 생각하면 강력한 추경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경제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두 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네. 하나는 방역 중대본. 이건 정세균 총리가 본부장이고요. 예. 문 대통령이 내가 본부장이다. 이렇게 선언한 게 경제 중대본. 이게 비상경제 대책회의죠. 방역과 경제. 예. 네. 그래서 매주 뭔가 이제 중요한 이 긴급 지원 사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네.
초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수 야당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퓰리즘이다. 예.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현금 살포 아니냐. 또 이제 이 막대한 재정을 결국은 부채로 감당하는 거 아니냐. 예. 근데 바로 한 이틀 전에 지난 주말에 이 황교안 대표의 입장은 돌아섰습니다. 예. 오히려 중하위 70%가 아니라 이걸 건보료로 쪼개는 게 너무 이제 국민들이 계산도 복잡하고 내가 포함된다 안 된다에 따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드니 100%에게 50만 원씩 지급하자라는 안을 낸 거죠. 국민 모두 50만 원씩 1인당.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묘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보수는 항상 복지는 선별적, 예. 보편적 복지는 반대였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는 정부의 선별적 이 지원금에 이제 오히려 보수 야당이 보편적을 주장한 이제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유권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 기조로 보면 노선으로는 혼란스럽지만 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복잡한 계산을 다 중단하고 다 주자 일단 이건데 예. 민주당이 여기 호응을 했죠. 예. 오히려 주는 지급의 금액은 그대로 1인 가구 이 40만 원부터 2인 60, 3인 80 그리고 이제 최대 4인 이상 100만 원까지는 유지하되 그럼 70%가 아니라 상위 30%까지 다 줍시다. 네. 그래서 이제 재원이 이제 커졌어요. 예.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23조 원 규모가 되고 예. 민주당 주장으로 하면은 기존 추경에 13조가 더 들어가는 이제 예산이 됩니다. 예. 하지만 뭐 금액 차이는 있지만 다 주자라는 것에는 여야가 공이 이제 입장이 수렴됐기 때문에 예. 이건 쟁점이 안 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쟁점은 여야 구분이 별로 없고 이 오히려 지금 쟁점은 이 정부 기조를 받아서 여당 쪽에서는 코로나19 기조에서 조용한 총선, 조용한 선거운동.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는 기조로 가고 있고, 예. 든든한 정부 이런 쪽이죠.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그동안 튼튼했던 국가를 다 붕괴시켰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낙연 후보와 이제 황교안 후보가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권 심판론이 야당의 기조로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여당의 기조는 이렇게 재난에 오히려 강한 국민들이니 지금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힘을 뭉칩시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제 기조입니다. 예.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전 투표가 이틀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분산될 것 같아요. 예. 그 사전 투표율은 좀 오를 것이다. 아하. 전체 투표율은 오히려 이 기존보다 떨어질 것이다. 전문가 관측은 이런데 예. 저는 이제 이 보수 진보 진영의 마지막 총동원령 어찌 보면은 이게 세력 결집 투표가 되다 보니까 예. 과거에는 공약을 주로 봅니다. 뭐 정책 봅니다 했는데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물도 지역구 몇몇 특색 있는 것 외에는 인물도 중요치 않고 정당 투표하겠다라는 유권자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예. 저는 투표율도 좀 오르지 않을까? 오히려. 물론 이제 중도 표심이 이제 투표장으로 안 가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이 기존의 전통적 보수층, 진보층 지지 세력은 세대 구분 없이 다 결집할 것으로 보여져서 네. 오히려 어쨌든 좀 이 내용은 싱겁지만 예. 오히려 유권자 참여는 뜨거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비례정당이 상당히 논란인데 지금 조금 네.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대략 지금 뭐 여론조사 보면 30% 안팎 그래서 맞습니다. 17석 내외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인데 그렇죠. 더불어시민당이 사실 처음에는 17석 무난할 듯 보였는데 지금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지금 봐서는 17석 힘들어 보이는데 뭐 14석 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하지만 이게 뭐 범여권으로 본다면 열린민주당도 이제 형식적으로는 탈당 인사들이고요. 예. 지금 뭐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복당은 없다. 불허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고 열린민주당은 이 더불어민주당과 관계없는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초반에 잠깐 나온 얘기를 보면 결국은 이번에 과반을 얻을 정당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 후반기 임기를 이제 좀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열린민주당에서 당선되는 비례대표들도 결국은 힘을 합쳐야 될 사람 아니냐. 네. 연합 세력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아 보이는 게
총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적자 서자 논쟁도 있었지만 예. 뭐 우린 효자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제 열린민주당이 더 강성이에요. 그렇죠. 지금 비례대표 인사들이 더 강성입니다. 예. 청와대 인사들도 많고요. 청와대 출신 인사들. 눈치 안 보고 할 말 다 하는.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야당과 더 격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미래통합당에서 어떤 주장이 나왔냐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등장한 이후 조국이냐 대한민국이냐 지금 이런 묘한 이제 이 아젠다가 그렇죠.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 정부는 결국 조국 감싸기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나라를 망가뜨렸다. 대한민국을 회복하려면 이제 이 조국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기조가 됐는데 예. 이 친조국 성향이 안쪽이 열린민주당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놓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거냐라고 이제 반박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더불어시민당이 좀 약해 보이는 모양이 됐어요. 아무래도 좀 그렇게 보이죠. 그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볼 때는. 그래서 민주당 지지 세력 중에서 열린민주당이 더 그럼 현 정부를 위해서 강하게 싸울 사람들 아닌가 하고 지지율 이탈이 좀 이제 이동이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와중에 묘하게 또 정의당도 조금 오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은 준연동형 선거제의 수혜자라고 예상됐던 정의당이 오히려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 정당들 때문에 입지가 힘들어졌는데 예. 지금 이 민주당 지지층은 3분할이 됐다. 당이 공식적으로 지금 유세에서 대놓고 지지하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찍어야 한다. 아니다. 열린민주당이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것이다. 아니다. 전통적인 선거연대에서 정의당이 원칙을 지켜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럼 준연동형의 약속은 정의당을 밀어주는 것이었으니 그대로 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3분할이 돼서 묘하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합쳐도 민주당 지지율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일부는 정의당 쪽으로 가 있는 양상이라 조금 이제 범여권은 매우 복잡스러운 비례정당 투표가 될 것 같아서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례투표 더불어시민당 지금 지지율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열린민주당 정의당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추세고 그래서 그런지 월요일마다 만나는 최백은 공동대표가 처음에 시민당 출범할 때는 아주 기운차게 방송하시더니 요즘 조금 힘이 좀 빠진 듯한 그런 플랫폼 정당을 제공한 들었는데. 입장이었는데 근데 또 이것도 몰라요. 가봐야 알죠. 또 몰라요. 어떻게 될지 합니다. 모르니까. 마지막에는 또 이제 전략 투표의 양상이 어떻게 흐를지 그렇죠. 지금 복잡하다고만 말씀드렸는데 어느 쪽이 유불리할지는 남은 기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배종찬 소장관은 우리 경북 북부 지역 선거구 판세 이제 집중 분석을 해볼 테고 전국적인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구, 그 전략 지역, 관심 지역 있잖아요. 여기 몇 군데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아주 제가 스피디하게 정리해드리면 핵심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을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연대가 좀 탈환해 온다면 지난 이 20대 선거를 비교해봤을 때. 조금 약진할 수 있어요.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 민주당은 비례정당 포함해서 한 140억 얻을 수 있겠는가? 140석? 네네. 목표는 145석 걸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겸손하게 과반을 걸진 않았어요. 지금 과반을 주장하는 정당은 국가혁명 배당금당 정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 지역구를 다 냈죠. 151석을 얻으면, 과반을 얻으면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나눠드리겠다. 이게 이제 공약입니다. 네. 웃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민한 시기라서. 진지하게 가야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유세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민주당 목표 의석 140석이고. 그런데 이제 130석 이상은 이제 좀 낙관적인데. 그래요? 140석 내외 넘어가겠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미래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한 130석 내외. 지금 지지율 격차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야당에게는 좋지 않은 시그널인데 어쨌든 130석 정도는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도권이 핵심이에요. 수도권이 253석 지역구 중에 121석이라 사실상 절반이거든요. 거의 절반. 그런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80석 이상 약진했고
사실 당시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부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수도권 탈환이 얼만큼 될 것이냐. 지금 우선 종로에서는 수장이 맞붙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이낙연 후보가 앞서가고 있죠. 예. 이건 뭐 여당 지지율도 이 지금 미래통합당보다 높고 예. 또 하나는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도 이낙연 후보가 1위, 황교안 후보가 2위를 오래 가져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격차도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격전 지역이 이 청와대를 포기하는 3축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작은 종로지만 예. 또 하나는 광진을인데 광진을 고민정 대 고민정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예. 네, 청와대 출신 신인데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잠재적인 잠룡이죠. 여기 아주 초박빙이라고 본 것 같은데요. 지금? 박빙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현재 여론조사는 박빙이나 이 고민정 우세 박빙.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 내에 있으니까 예, 예. 이건 특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서로 이 여기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나타나자마자 여기 먼저 갔어요. 그렇죠. 유세지원 양경철 했죠, 얼마 전에. 민주연구원장도 여기 먼저 갔어요. 예, 예. 그 모습을 본 오세훈 후보가 아기 캥거루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굴 보고? 저 고민정 후보를 보고? 네, 정치 신인인데 엄마의 주머니 속에서 얼굴만 내밀고 있는 아기 캥거루처럼 예. 본인의 힘으로 안 되니까 거물들 불러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뉘앙스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권에서는 아니다.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과객 정치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렇죠. 뿌리 내리지 못한 정치인 아니냐. 예. 이제 이런 또 아픈 데를 찔렀고요. 그리고 또 곧 또 대선에 나갈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대선에. 그리고 예. 또 한 축, 삼각축 중에 마지막 축이 이제 저희 동네인데. 예. 동작을? 여기가 바로 동작을입니다. 나경원 대 이수진. 그러니까 관록 있는 이 판사 출신이지만 이제 원내대표도 지냈고 지명도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이수진 전 부장판사 정치 신인인데 이 민주당 후보가 여기도 나름 박빙이긴 하지만 여긴 오차범위 박우세예요. 이수진 후보가 오차범위 박우세라고요 지금? 네, 안에 있을 때도 있고 밖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예. 그럼 이유가 뭐냐 이건데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 문제는 지명도는 탁월하게 높지만 비호감도도 같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패스트트랙 때문에 싸움꾼이라는 비판을 여당이 했어요. 그렇죠. 싸움꾼보다는 일꾼을 뽑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경원 또 후보도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렇다. 나 싸움 많이 했는데 불의와 싸운 것이기 때문에 나의 싸움은 정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강남 4구로 동작구가 발돋움하려면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예. 이제 이런 격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은 지금 대체적으로 민주당 우세인데 지금 인천과 몇몇 지역구에서 과연 이제 이 미래통합당이 얼마나 뒤집을까를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다음 주에 또 마무리 또 정리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4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주 문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에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거리 유세, 직접적으로 유권자를 만나고, 열심히 정책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좀 조용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좀 조용히 하십니까? 아니면 좀, 유쾌 발랄하게? 네, 조용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거리 띄우게 하고, 직접적인 대면을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벌써 8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사전투표는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총선에 도전하시는 각오부터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여론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도 좀 간략히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경북 상주에서 56년간을 살아왔습니다. 인근 문경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이 저에게는 큰 행운이죠. 선거구 통합이. 이번 그래서 선거도 상주 문경 경제 통합 도시를 만드는 데 대한 정책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입니다. 정치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제가 김건태 장관이 계실 때 대선 주자를 만들기 위해서 경북 김건태 친구들 대표를 맡았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그 김건태 전 상임 고문. 김건태 장. 그렇죠. 영원한 청년 민주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경선 과정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주 문경 선거구 보면 우리 민주당의 정용훈 후보님하고 통합당의 이미자 후보, 무소속 이한성 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 이현우 후보 이렇게 4자 대결인데 솔직히 말씀하셔서 지금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당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민들이 상주시장의 재선거 국회의원 후보의 낙하산 공천에 대해서 피로도가 상당히 지금 높게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양당 체제의 정책 대결이 시작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네. 지금 우리 지역의 그 보수 정당의 벽이 워낙 높아서요. 이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은 흔히 지역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번 선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만나보면은 상당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러한 요구 조건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열기도 뜨겁고요. 이게 뭐 정용훈 후보님 입장에서 보자면 통합당의 이미자 후보도 있고 또 무소속의 이한성 후보도 역시 이제 보수 진영이니까 이한성 후보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후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지금 입장에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오늘 그 토론회에서 양자 토론을 했습니다. 이미자 후보와 그 양자 간의 토론은 결국은 양당 간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고 또 양당 간의 여야의 정책 대결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상당히 호기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하셨군요. 네네. 어디서 하셨어요? 토론회를? KBS 안동 MBC에서 KBS 안동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하셨고 이한성 후보는 왜 안 나오셨어요? 이게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또 사전 여론조사가 했는 사실이 없습니다. 아쉽게 참석을 같이 못했어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양자 토론 하셨고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주고 받으셨겠네요. 서로 공수 주고 받고 이미자 후보와 했는데 정용훈 후보님이 보시기에 이미자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들 한편에서는 지역 정서와 많이 좀 이렇게 배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정서와 많이 배치되고 있다? 네네. 왜 지금 그렇죠? 2004년 이후에 총선 과정 이후에 선출직 의원들에 대한 동원 또 감정단체에 대한 동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한 지역의 피로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거 자체가 정책 선거로 빨리 전환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러한 민심을 해치고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서 오히려 시민들의 피로감은 상당히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정용훈 후보님만의 장점이라면 어떤 점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지역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체험을 공유하고 지역의 아픔, 어려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시민들과 함께 단체 활동을 해왔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고 또한 연구해왔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기쁨, 슬픔을 함께 나눈 사람으로서 문경 상주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정용훈 후보님께서 상주와 문경의 경제 통합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주 문경의 경제 통합 어떻게 이루겠다는 건지 또 경제 통합이 왜 필요한지 좀 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금 지역 축소 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지방도시는 생존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예. 역사와 문화, 전통이 한 뿌리인 상주와 문경이 하나의 선곡으로 정해진 것은 너무나 큰 행운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국가 정책 사업의 공모를 공동으로 하면 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판단되었고요. 독자적인 유치나 운영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 문경 통합 역사라든가 농수산물 유통센터, 경북 서부권역 공공의료 거점 병원 등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해서 지역의 자치 역량을 좀 더 튼튼하고 도시 확장력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또 병행해서 현재 지금 지역 화폐 발행을 상주 한 60억, 문경에서 한 30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동 사용을 하는 방안들을 서로 고민하면은 거기 이제 지역 간의 이제 경제 통합 도시의 하나의 기본 틀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효과들은 2배, 3배 아니면 10배 이상의 그런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통합의 초기 모델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화폐를 공동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그 출발점이 돼서 경제 통합까지 마치 지금 안동 예천 통합 얘기가 이렇게 나오듯이 그 필요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 선거에 커다란 담론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또 바람직한 정책 선거의 하나의 모델로 문경 상주가 핫한 선거의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집권 여당의 후보신데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이 사실은 지역 화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줄 세우기 때문에 시민들의 상처가 너무 크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시작되고 농민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의 단단한 뿌리를 만드는데 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거를 통해야지만 지역 중소상인도 함께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죠. 시민이 주인인 지방화 시대,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데 저희의 가장 큰 출발을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 화합을 가장 먼저 이루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상주 문경 공동 역사 유치도 공약을 하셨던데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문경 42에 이제 계획 중인 고속철 역사는 문경 시민의 이제 생활권하고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죠. 상당히 이용이 불편합니다. 또 상주 시민의 입장에서도 그 역사관 거리, 조금 이런 것들이 생활권과 동떨어져 있어 이거 조금 불편을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 역사를 만들면은 여기에 규모가 커지고 이 점에 있어서도 상주 문경 양 지역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 통합의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내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양 지역민의 서로 상생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중부 내륙 고속철도 그거 공동 역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마원에서부터 김천까지 연결되고 김천에서 내륙 고속철도가 다시 거제까지 연결되는 그 노선을 말하는 거죠. 이 공동 역사를 어디쯤 설치해야 될까요? 중간쯤에 어디 해야 될까요? 상주 문경? 글쎄요, 이게 이제 한 70km 정도가 되는데요. 마원에서 김천까지. 이게 이제 그 철도의 속도 조절을 위해서는 한 군데 정도가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시민
자치의 역량과 논의와 토론 과정에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론 과정에서 저희들은 결정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문경 역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참 많은데요. 농민들 위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네.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지역민의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상주와 문경시에서는 각각 이렇게 유통시설을 가고 있지만은 안동, 구미 등과 같이 경쟁에서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운영하면 상당히 이제 경쟁력도 높아지고 이 안에서 물류, 보관, 그리고 저장, 냉장, 그리고 전국 각지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또 경제 통합에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농민들을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 공동 건립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공공 거점 의료시설 유치도 공약을 하셨네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그 코로나19에서 봤듯이 지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감염병 환자들이 안동, 포항, 김천, 의원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최근 이제 감염병 발생 상황을 보면 메르스, 사스 이런 것들이 4년 주기로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 상황이 갈수록 자주 발생하고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상황도 또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거점 시설 유치는 필수적이고 상주나 문경 단독으로 유치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 같이 선거구 통합의 양 주민들의 현안들로 만들어서 같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서로 결속시키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양 도시 간의 화합과 통합의 과정들을 서로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의 핫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저는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애인, 학부모, 학원 운영 선생님, 중수상인, 농민, 공무직 노조, 시장에서 미나리를 따르는 할머니 모두 따뜻하고 가슴 아프고 또는 뜨거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한결같은 바람은 여야를 떠나서 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국난을 잘 극복하고 문경과 상주 시민 힘으로 지역을 일으켜 세우자는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상주 문경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용훈 후보였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소장님? 정말 이게 쏜살처럼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렇죠. 그러는데 예. 쏜살보다 더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총선이 벌써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시작이에요. 투표가 사전 투표. 사전 투표입니다. 예. 금, 토 이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수요일 이제 본 투표가 선거일인데 있습니다. 이게 최근의 선거가 계속 흐름 자체가 이 사전 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는 어디서든 다 할 수 있는 거고 전국 어디서든. 그렇습니다. 근데 본 투표는 주소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가능한 지역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사전 투표 장소 자체가 공항이나 터미널이나 이렇게 좀 더 교통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번에 투표율이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낮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또 얼마 전부터는 또 다시 예상보다 고령층 참여율이 높을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대요,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대구, 경북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바로 우리 지역이죠. 경북 대구에서 늘어나면서 상당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투표 연기 이야기까지도 나왔던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이 직접적으로 투표하는 것에 대한 영향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상당히 또
우리가 마스크 쓰기 또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씻기도 그렇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 나면 그날도 좀 앞 투표자와의 거리를 신경 쓴다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또 어르신분들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갔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연령대 상관없이 이번만큼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을 위해서 투표해야 된다. 이런 의식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 오늘 전국적으로 47명 똑같았어요, 수치가. 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는 오늘 1명밖에 나오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요. 이 추세가 좀 쭉 이어지고 점점 더 감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지금 각 정당의 치열한 한판 열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선 경북과 대구 지역의 정당 지지율부터 좀 살펴볼까요? 정당 지지율이 또 지역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것이 이제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이제 기초 체력이 되는 것인데 경북 대구 지역입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열을 받아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전국 2,521명, 경북과 대구는 215명입니다. 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5.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28.8%, 네. 미래통합당 38.1%, 약 10여 %포인트 미래통합당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예. 민생당 2%, 정의당 5.8%, 국민의당 4.5%, 우리공화당 3.4%, 친박신당 2.5% 등으로 나타났는데 경북 대구 지역에서는 통합당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28.8, 통합당이 38.1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지금 경북 대구 215명을 조사한 거죠? 수치가? 그렇습니다. 전체로는 예. 전국적으로는 2,521명을 조사한 내용인데 이 중 215명이 경북과 대구가 되겠습니다. 뭐 조사 표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생각보다는 좀 낮네요,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장 높은 건 미래통합당이고요. 이런 이유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미래통합당, 우리공화당, 친박신당 등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했거든요. 세대 간의 지지 정당이 지역 내에서도 이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그래서 압도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슷한 점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정당 지지율이 주로 두 거대 정당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공통점은 경북, 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또 바로 이어서 또 경북에 또 여론조사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확인을 해보고. 자, 이번 선거 사실상 정당 지지율보다는 비례대표 그 투표 의향이 있잖아요. 비례대표 투표 의향. 비례 정당 지지율이 더 궁금해요, 사실.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타났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번 선거를 두고서는 사실은 비례정당 게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구는 지금 후보가 없는 정당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비례대표, 이 정당 투표가 더 치열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경북 대구 지역은 미래한국당이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하면 더불어가족과 미래한국당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29.7%, 약 30%, 더불어시민당 16%, 열린민주당 12.1%. 그러니까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같은 가족으로 본다면 28.1%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과 아주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경북 대구 조사한 거 맞습니까? 경북 대구 맞습니다. 네. 실제 개별 지역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별 지역구는 다를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샘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흐름과 추세 정도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생당은 2%, 정의당은 6.4%, 국민의당 4.6%, 우리공화당 1.6%, 친박신당 3.6% 등으로 나타나는데 친박신당의 경쟁력이 낮기는 하지만 수치 자체는 높지 않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경북 대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또 무당청 비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 투표소에서 정당 투표가 어떻게 될지도 미래한국당, 샤이보스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자, 주목하는 부분은 열린민주당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상당히
약진했어요. 여기도 그렇네요. 우리 12.1% 정의당, 국민의당 다른 소수 정당보다도 높은 편이었는데 예. 진보 성향의 3040 경북 대구 이 세대가 더불어 시민당보다는 열린민주당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이번 총선을 맞아서 저희 안동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 뉴스데스크 시간에 안동 예천선거구 보도가 됐었고요. 네.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가 또 이렇게 두 선거구가 보도가 됐는데요. 그걸 네. 보고 나머지 우리 지역구 두 군데가 있거든요. 상주 문경이 있고 구미, 의성, 청송, 영덕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밤에 데스크 시간에 발표가 되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예. 네. 자, 먼저 안동 예천 선거구 조사가 있었는데 이것 좀 분석해 주시죠.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수도죠. 안동을 포함하고 있는 안동 예천 선거구 1당 2중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동층이 또 있고 또 압도적인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판세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겁니다. 안동 MBC가 코리아 리서치열에서 지난 4일 5일 실시한 조사이고 안동 예천 708명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조사였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응답률 24.3% 자산상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후보가 꽤 많습니다. 미래통합당 김형동 후보 34.8%, 무소속 권택기 후보 22.3%,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후보 17.6%, 무소속 권오을 후보 9.3%, 우리공화당의 박인우 후보 1.1%, 국가혁명대당금당 신효주 후보 0.8%로 나타났는데 이 후보자 지지 후보를 드러내지 않은 경우도 14.1%에 있었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김형동 후보와 무소속의 권택기 후보를 합하면 거의 두 후보의 지지율의 합이 60%에 해달 정도로 이 상당수의 많은 지지율을 두 후보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번에 이제 708명을 조사한 거고요. 네.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조사라고 하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조사한 건지? 그렇습니다. 유선 번호는 이제 직전화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시해오던 방식인데 직전화, 예. 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개별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전화번호를 찾아야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면서 통신사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제공받는 바로 무선 가상번호, 그러니까 내 전화번호가 019에 땡땡땡땡땡땡땡일지라도 실제 조사기관에 전달받는 번호는 050에 땡땡땡땡땡땡땡 안심번호로 제공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신상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조사의 정확성은 더욱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안동 예천 사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이제 통신사에 의뢰해서 이 사람을 알아내고 그 번호로 하는 거군요. 근데 받는 겁니다. 대신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 실제 번호를 입수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고 번호만 압니다. 누가 누굴 찍었는지 차후에도 알 수가 없는 거. 이게 흔히 말하는 안심번호라는 거죠. 안심번호입니다. 이렇게 조사했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7%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뭐 신뢰 수준이 꽤 높은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요?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당 500명 이상. 그러니까 500명을 조사해도 되고 700명을 조사해도 되고 1000명을 조사해도 되는 최소 500명 이상은 조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소 기준보다는 높은 우리 안동 MBC 역시 신뢰성에 또 만전을 기했는데요. 700명 조사를 했기 때문에 500명 조사보다는 더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응답률도 보니까 24.3%인데 이거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응답률이? 그렇죠. 이 경우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역의 번호를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헛발질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는 봉화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응답률이 떨어지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동과 예천의 번호를 제공받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조사라고 판단을 해도 될까요? 안동 MBC가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비례투표 조사한 것도 있죠? 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이거 역시 안동 예천 지역인데요. 미래한국당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더불어시민당이 8.5%,
열린민주당이 3.2%, 이 지역에서는 정의당이 5.1%로 열린민주당보다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응답층도 27%나 돼서 위성정당에 관련돼서 아직 표를 좀 유보하고 있는 응답자들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 후보들에 대해서는 연령대별로도 좀 갈리기는 했습니다. 30대, 40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삼걸 후보,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제 20대와 50대 이상, 60세 이상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는 미래통합당의 김영동 후보가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로 가보죠. 역시 안동 MBC 조사였죠. 네. 안동 MBC가 지난 4일과 5일 역시 코리아 리서치 의뢰를 했고요. 경북 영주 영양 봉화 울진 708명입니다. 응답률은 26.4%, 그 외 사항은 앞서서 조사가 동일했고요.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미래통합당 박형수 후보 44.7%, 무소속의 장윤석 후보 18.5%, 더불어민주당의 황재선 후보 16.8%, 혁명당의 김형규 후보 1%로 나타났습니다. 이쪽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영주 영양봉화 울진에서는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박형수 후보 40%가 넘는 상당히 격차를 두고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우리 지역의 두 곳 선거구 분석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판세의 흐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경북 특히 이제 북부 지역 안동 MBC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인데 미래통합당의 강세 흐름 속에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뒤쫓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미래한국당이 단독 질주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열린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도 우리 경북 대구 지역에서도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 모습이 주목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하루하루 봄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3, 4도가량 올라서 시작했고요.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한낮에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하다 못해 살짝 더운 감도 있었습니다. 내일쯤은 찬 공기가 다시 내려오는데요. 아침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면서 반짝 쌀쌀하겠지만 금세 기온이 오르면서 지난 주말처럼 반짝 추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미세먼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상층으로 국외 오염 물질이 들어오고 밤에는 대기 정체까지 나타나겠는데요. 오후부터 바람을 타고 스모그도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괜찮은 곳이 영양입니다. 영양은 대기질 보통으로 나와 있지만 다른 곳은 98에서 10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으면서 대기질이 나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아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집니다. 다음 주 목요일쯤에나 한 차례 비 소식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1, 2도, 한낮에 15도 예상됩니다. 안동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2도 높은 17도, 습도는 31%입니다. 날씨였습니다.